좀 괜찮았어요? 예? 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오늘 리뷰는 정말 스페셜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 채널을 직접 봐주신 분께서 이거 리뷰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직접 요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현생에서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을 만난 게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특별히 리퀘스트에 의한 리뷰를 처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생에서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 리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마음껏 의뢰해 주세요. 그럼 오늘 리뷰도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내용은 뉴진스의 OMG라는 뮤직비디오인데요. 이 OMG라는 뮤직비디오가 알고 보니까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본 정신병동 뮤직비디오는 어떤 내용인가요? 라는 리퀘스트를 받았는데 저도 흥미가 생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이 의사가 제대로 정신과 수련을 받은 의사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의사가 과연 의대는 나왔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대생 시절에 정신과 병동 실습을 돌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환자분들이 탈취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가운 밖으로 내놓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출입문 카드를 목에 걸고 있으면 안 된다. 또는 펜을 가슴 밖으로 꽂으면 안 된다. 이게 정신과 병동에 입장하는 의료진들에게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의사처럼 펜을 포켓 밖으로 꽂고 있으면 충동성이 높은 환자가 뺏어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었어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나와 진짜 내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겨우 그 답을 찾았어요. 사실 저는 아이폰이었습니다. 한이가 저는 아이폰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혼란스러워하면서 앱들의 벽 사이로 뛰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니까 저는 조현병 환자분들이 강제 입원을 당했을 때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은 망상과 환청을 특징으로 하는데 단순히 망상과 환청만 있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조각조각 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입원을 당했을 때 다른 환자분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려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는구나 라고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조현병 환자분들은 일단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인식도 없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려서 의사가 처방해서 입원해서 치료하는구나 라는 파악이 안 돼요. 마치 꿈이나 환상 같은 걸 볼 때 장면들이 막 조각조각 나서 휙휙 넘어간 것처럼 느끼시거든요. 갑자기 나는 엄마 아빠 따라서 왔다가 갑자기 낯선 곳에 갇히고 벽도 처음 보는 거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감시당하는 것 같을 때 아마 한이가 느꼈던 감정이 강제 입원당한 감정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묘사된 것 같아요. 이럴 때 조현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영문도 모르고 막 낯선 곳에 있으니까 두뇌를 풀가동해서 지금 이 상황이 뭔지 파악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입원 자체를 설명하는 망상이 새로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여기 어디지? 여기가 안기부구나. 나는 안기부 요원한테 잡혀왔어. 여기 트루먼쇼였어. 나 트루먼쇼 세트장에 왔어. 이런 식으로 망상을 새로 만들어내거든요. 한이도 강제 입원된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다가 내가 아이폰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이 나도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망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뮤직비디오가 의도한 거는 아이돌하고 아이폰이 뭔가 언어 유희잖아요. 그리고 나도 대중을 바라보고 대중도 나를 바라본다. 내가 폰으로서의 내가 사용자를 바라볼 때 사용자도 나를 바라본다 라는 의미로
아이폰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의 현실을 아이폰으로 비유한 게 원작의 의도라 하더라도 한이는 아이돌의 현실 속에서 갑갑함, 막막함, 가로막혀 있는 듯함을 느낀 것이 사실이고 그 막막함을 설명할 그럴듯한 표현을 아이폰으로 비유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부르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갈 거예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당신을 위해 말하고, 당신을 위해 노래할 거예요. 당신이 제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머릿속은 항상 이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누구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한이가 답을 내놓는데 과연 당신을 위해, 대중을 위해서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이돌의 역할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저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실이라는 얘기야? 민지가 바로 네가 실이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직면을 해주는데 의외로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끼리 나는 이재용이랑 사겨 이렇게 자기 망상을 굳게 믿어도 나는 아이언맨이야 이렇게 남의 망상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야 네가 무슨 아이언맨이야 이러면서 되게 뭐라고 합니다. 자기 망상은 진짜로 믿으면서도 남의 망상은 자기가 볼 때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It's about you baby Only you You 바로 이렇게 나오죠. 나는 환자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 내가 힘들 때 울 것 같을 때 그러고 나서 나오는 장면에서 의료진 가운을 민지가 입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민지가 가지고 있는 망상인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가 노래가 진행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던 망상이 서로 만나면서 어우러지는 장면들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지가 의료진 가운을 입고 있는 게 민지 자신의 망상일 수도 있지만 병동에 입원한 환자분들 중에 타인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같은 환자이지만 내가 믿을 만한 환자한테 의존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라는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이가 만약 민지가 듬직하고 나의 구원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의료진처럼 권위 있는 존재로 비친 걸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민지가 의료진 가운 입고 있는 것 또한 여전히 한이의 망상일 수 있다는 거죠. 기운도 이제 나지 않을 때 혜인이는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남자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걸로 봐서는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색적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s you 날 걱정하니 It's you 나를 깨하니 말은 해도 돼 But what do you 다니엘은 빈 화면에서 보면서 깔깔깔깔 웃고 있는데요. 빈 화면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현병 환자분들이나 조증 환자분들 중에 TV 보면서 막 웃는 사람들 많거든요. 보통은 TV 얘기가 내 얘기를 돌려 말하네 라고 생각하는 관계 사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든 언제든지 달려와 혜린이는 구급차에 낙서를 하다가 타게 되는데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싶은 반항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망상에 의한 걸 수도 있고 또 망상이 너무 심하니까 약간 자폐 증상처럼 다른 외부 세계에 아무 관심 없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른 증상들이 어떤 게 있냐에 따라서 진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니 난 물어봐 너는 말야 It's only stepping in my system baby 민지는 혼자 있는데 내면을 알 수가 없어서 다른 멤버들이 다 쳐다보는데요. 저 또한 민지가 무슨 진단병일까라고 하는 게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있으니까 우울증일 수도 있고 자폐 쪽일 수도 있고 망상 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없잖아 Cause I got someone 혼자라도 괜찮아 Cause I love someone
이후로 혜인이의 망상이 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자기가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이 동화 속 주인공이라는 망상을 갖고 있는데 혜인이는 대중에 대해서 한이랑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혜인이의 망상 속에서 자신이 백설공주가 되어서 누워 있는데요. 혜인이 망상 속에 나오는 동화 속 공주들이 대체로 다 수동적이고 왕자를 기다리는 공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자 눈에 이뻐 보여야 성공하는, 대중의 눈에 예쁘게 보여야 되고 대중이 바라는 모습으로 다소곳이 존재하는 아이돌에 대한 또 하나의 메타포인 것 같아요. 혜인이가 백설공주로 분장한 것도 한이가 아이돌을 아이폰에 비유한 거와 대조되도록 아이폰, 애플, 사과, 백설공주 이렇게 연상되도록 설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말이 되니 난 물어봐 너는 말이야 He's the one that's living in my system baby Oh my god Yes and yes on that I was really 그런데 혜인이는 왕자가 아니라 성난 고음에 의해 가지고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고음은 뭡니까? 사람을 찢죠. 아이돌은 대중한테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만 어떤 이유로 대중의 분노를 사게 되었을 때 무참히 공격을 당하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대중이 나를 예뻐해주고 대중이 바라볼 때 다소곳한 모습으로 있고 대중의 마음에 들었을 때는 공주로서 존재할 수 있는데 대중이 화가 나면 대중한테 밉보이면은 나는 그냥 당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that he will come through Oh my god 난 너뿐이야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살아있는 곰이 아니라 병동에서 무해한 곰인형의 모습으로 곰이 딱 비춰지는데 그럴 때에도 혜인이는 곰의 포악함을 떠올리며 무서워하는 모습이죠. 현재 대중이 자기한테 등을 돌리지 않아도 언제든 대중은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Now I can never let him go 너만 생각나 24 넌 행운아야 정말로 I know 너를 기천까지는 나 의미 없었어 그 밖에도 혜린이는 고양이, 민지는 의사의 모습으로 각각 고양이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아이돌도 어리긴 하지만 20대 초반이라든가 뭐 어른이고 한데 우리 애기 모해화 해가지고 앓는 팬들이 있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받는 존재. 또는 민지처럼 듬직한 리더의 모습으로 팬들이 아이돌의 실제 성격이 어떠냐보다 팬들이 지켜보고 팬들이 바라는 역할을 투영해서 기대받는다라는 상황들을 각각 은유를 통해서 나타낸 것 같아요. 서울 계속 가득 메워진 다 메워진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등장한 의사를 보고 이 의사 의대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뮤직비디오 뒤쪽에 보니까 진짜로 의사가 아니고 환자 모습으로 구석에 앉아 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환자가 맞았네요. 실제로 환자가 뭔가 역할을 맡아서 환자들을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뮤직비디오의 첫 장면이 회진이 아니라 환자들끼리 하는 자조회의, 병실회의라고 생각하면 설명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환자들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일과 시간 중에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실회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병동 환자분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누구 환자는 사회자, 누구 환자는 서기 이런 역할을 맡아서 새로 입원한 환자 자기소개도 하고 건의사항도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가장 기능이 좋은 사람, 진행도 잘 할 수 있고 말재주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자를 맡기 때문에 의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 병실회의의 사회자고 환자분들끼리 서로 자기소개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사회자가 가장 기능이 좋은 사람한테 역할을 주다 보니까 사회자를 맡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퇴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인지 병실 회의를 할 때 저 사회자 할래요 손 드시는 분들 많아요. 빨리 퇴원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지만 사회로 복귀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원래 하던 역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나를 병동에서 일을 시켜볼 수가 없잖아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어서 그런 거고요. 사회자를 잘 하면은 퇴원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건 맞습니다. Can never let him go He's right there for me 24 난 행운아야 정말로 I know 이
이 얘기를 쭉 들은 다니엘이 얘들아, 우린 뉴진스야! 라고 하면서 망상을 부정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라고 외치는데요. 대중이 바라보는 아이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서 자아를 잃어버렸을 때보다 그 프레임을 깨고 자기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발랄하고 틀에 박히지 않은 뉴진스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빛이 난다는 것을 다니엘이 일깨워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뉴진스로 의상을 입은 모습하고 또 병동 환자복을 입은 모습하고 교차돼서 나오는데 병동 너무 시퍼렇고 어두컴컴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안 그렇고요. 병동이 좀 주로 햇볕이 잘 들어오고 생각보다 굉장히 따스한 분위기가 많아요. 낮잠 자기 좋고 막 되게 졸립니다. 편안한 분위기라서. 그래서 여기에 나온 정신병동처럼 막 무섭고 횡하고 그런 곳은 아닙니다. 이것도 오게 티네요. 병동에 환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소화기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처럼 망상을 가진 환자분들 중에 좀 조용조용하니 그냥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이런 환자분들도 있지만 탈원을 시도한다거나 폭력적인 환자분들도 계실 때가 있기 때문에 무기로 쓰일 수 있는 게 이렇게 무방비로 놓여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소화기가 여기 이렇게 환자들 공간에 놓여 있는 거는 오게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소화기 들고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의료진이 나와서 바로 놔두세요 이렇게 하고, 보통은 소화기는 간호사실 쪽에 숨겨져 있어요. 아니 우리는 뉴진스라니까? 자, 이제 그만. 오늘은 이만하고 각자 병실로 돌아갈게요. 민지도 펜 바깥에 꽂고 있네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에서는 뉴진스로 바로 돌아간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은유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틀에 박히지 않은 전형적인 아이돌이 아닌 뉴진스다운 모습이 맞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는데, 끝부분에 침착맨이 혜린이의 낙서를 보면서 현실과 낙서가 혼재된 그런 환상을 보듯이 아이돌의 프레임과 아이돌의 실제 모습은 때로는 이분법으로 나누기 힘들 정도로 혼재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에스파와 아이 에스파의 관계하고도 비슷하죠. 미디어에 본인을 많이 노출시킬수록 본인의 아이는 점점 정교해지는 거. 가자. 쿠키 영상에서 악플러를 민지가 데려가는 장면 또한 악플러도 망상 속의 세계, 즉 악플러만의 프레임으로 아이돌을 프레임화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 속의 아이돌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의 뉴진스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정신병동이라는 공간에서의 은유로 보여주었는데요. 이 현실 상황하고 뭔가 좀 겹쳐 보이면서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이 뮤직비디오 속에서 나온 뉴진스의 여러 활동기 모습이나 미소가 너무 발랄하고 밝아서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도 밝은 미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였는데요. 오늘 리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리뷰로 찾아뵐게요. 안녕! Oh my god.